자, 오늘 28차시 28 교과서 98에서 103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제목은 에너지 띠고요. 학습 목표는 그 고체 에너지 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그 에너지 띠 이론으로 그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뛰는데요. 요 전 시간에 했던 게 수소예요, 수소.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거기서 갑자기 고체로 이제 확 바뀌죠. 그 사이에 있는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를 다루는 이러한 학문을 이제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체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이번에 그 초전도체 그것도 이제 결국에 고체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한테 뺏기게 생겼다는. 그 뭐 나도 모르겠다. 일단 고체 에너지 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입니다. 에너지 레벨이라고도 하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고요. 일종의 그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수소 원자가 이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전자가 두 배가 되죠, 개수가. 근데 전자는 동일한 물리적 상태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두 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도 두 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에 있을 때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두 개로 살짝 갈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형태가. 이게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 때문이고, 만약 원자가 세 개가 결합돼서 분자를 이루고 있다.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이 세 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세 개로 갈라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한 요 정도 수준, 분자 수준에서는 원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가 한 두 배, 세 배, 네 배 뭐 이 정도 생기는 거니까 그냥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정도여서 이것들도 전부 다 그냥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요. 여전히 이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체의 경우에요. 고체는 수많은 원자들이 거리가 가까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 한 개, 두 개, 세 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육박하는 10의 19승에서 10의 22승계 정도 되는 원자핵에 어째 보면은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10의 수십 승계로 갈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 안에는 사실 10의 수십 승계의 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이제 에너지 띠라고 해요. 에너지 레벨하고 다르게 이제 밴드, 영어로는 에너지 밴드라고 하거든요. 약간 두께가 있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해서 에너지 밴드, 약간 번역하다 말았죠. 에너지는 우리말이 없으니까 에너지 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내부의 에너지 준위 간격은 매우 미세해서 거의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불연속인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띠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고체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이제 바닥 상태부터 원자핵과 가장 가깝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시커멓게 색깔을 칠해서 표시를 하고,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그렇지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상태는 이렇게 색칠을 안 하고 비워두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게 풀세트인데요. 풀세트인데 이제 보통 이제 밑에 있는 건 생략하고 요 맨 위에 있는 요 부분만 그림을 그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표준어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약간 산 위에 올라가면 절벽 같은 데 있으면은 이제 그 위험하니까 가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가쪽이 이제 제일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다. 원자과 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 화학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아니요, 다른 그 전에 학교에서 다른 화학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그게 가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가 가능할 가짜래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 가능한 이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이제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라고 해서 이제 원자과 전자, 원자과 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뭐 기억하기로는 가장 가쪽에 있는 띠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억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주로 비어 있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비어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요 전도띠 할 때마다 꼭 학생 한두 명이 김무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무띠 아니고 전도띠. 이것도 제2 외국어 일본어제 전부 다. 네. 전도띠입니다. 기모띠라고 적다. 전자가 전도 가능한 띠라고 해서 이제 전도띠라고 합니다. 요하고 요 사이의 간격 있죠? 이게 띠하고 띠 사이의 간격이어서 띠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띠 간격은 용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짜증나게. 이걸 이제 띠 간격이라 하기도 하고 띠 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간격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짜증나죠? 근데 요새는 이제 띠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띠 간격, 띠 틈 요 두 개가 주로 좀 많이 쓰이고 에너지 간격은 옛날에 좀 쓰던 용어인데 아직까지 뭐 씁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데요. 띠 간격, 띠 틈, 에너지 간격. 요걸 보통 기호로 나타낼 때는 에너지 간격 해서 E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간격 있잖아요. 간격. G 하나 더 붙이면 계란이죠. 네. 아 이거 당연히 농담이고요. 여기 요 띠 간격, 띠 틈은 영어로는 에너지 갭이에요. 예, 갭이 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EG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 그만해라고? 그만할게. 그래서 요 띠 간격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이제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 그만하라고 하네. 자,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인데요. 그거의 크기가 전기 전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 전도도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게 소문자 시그마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약간 U자가 동그라미가 조금 찌그러지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심심하면 한 100번 정도 써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시그마 잘 쓰죠? 네. 가끔 나도 공부하기 싫을 때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같이 생겼죠? 6이 근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이 전기 전도성의 크기인데 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여기 띠 간격, 띠 틈, 에너지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요 밑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들은 생략되어 있고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 OK 아니고 0켈빈.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전자가 전부 다 원자과 띠에 존재를 하고요. 물론 그 밑에도 채워져 있겠죠. 전도띠에는 하나도 전이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절대 온도 0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 상온에는 열 에너지가 있고요. 주변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전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원자과 띠에 있는 일부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요. 그러니까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시커먼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고요. 그다음 요 비어 있는 요 부분이 양공이에요. 이 양공은 다른 말로 전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양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101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제 요게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차 있으므로 전자는 파울리, 베타울리에 따라 다른 에너지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차 있으면. 그래서 전압을 가해도 전압을 가한다라는 것은 전기장을 걸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가해지겠죠. 하지만 힘을 받지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모두 꽉꽉 차 있어서 날 밀어도 에너지 상태를 바꿀 수 없어. 즉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면 전도띠에는 수많은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있습니다. 널려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즉 전기장을 걸어주면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천지백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전하를 나눌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자뿐만 아니라 요 양공도 전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전하 나르게라고 합니다. 혹은 전하 운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도띠에 있는 전자도 전하 나르게,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도 전하 나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공을 어떻게 해서 전하를 나르게 되느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긴다고 합시다. 전기장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 식을 배웠죠. 제가 이 식이 중요하다 했죠. 지난 시간에 F = QE. 그래서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음전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음전하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요 비어 있는 상태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찹니다. 그럼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채우면 여기는 비어 있게 되죠. 비어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구멍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전기장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 플러스 요 구멍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처럼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리학에서는 양공을 가상의 입자가 아니고 실제하는 입자로 간주하고 계산을 하고요. 모든 현상이 잘 설명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실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 상태이면은 전하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과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크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 띠틈이 크면요, 그만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전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띠틈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 전기 전도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걸 절연체라고 보통 합니다. 요새는 부도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부도체는 좀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절연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부도체는 전기가 아예 안 통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전류가 아예 안 통하는 물질은 없거든요. 심지어 매우 뛰어난 절연체인 공기조차도 가끔 전기가 통합니다. 번개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리면 이 부도체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체라는 말보다는 이제 절연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절연체의 뜻은 맨날 찾아본다는 게 10년째 안 찾아보고 있네요. 한번 뭐 질문 노트에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도체는 아예 붙어 있고요. 반도체는 적당히 떨어져 있는 한 1일렉트론볼트 전후고요. 얘는 한 그거의 두세 배 이상 됩니다. 도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다 있는데 두 가지 표현 다 맞습니다.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까지를 원자과 띠로 보고
전도띠하고 원자가띠가 붙어 있다. 띠 틈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전체를 원자가띠로 간주를 하고 원자가띠의 전자가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태는 이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거의 다 자유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상태가 천지백갈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얘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쉽게 전류가 통한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련체의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염화은, 황화, 카드뮴 이런 것들을 보면 띠 간격이 5.4, 3.2, 2.4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죠. 또 실리콘, 저마뮴 얘는 모르겠다. 하여튼 얘네들은 이제 1 일렉트론 볼트 전후 그거보다 좀 작은 값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서 자, 비저항과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전기전도도는 아까 그 소문자 시그마로 제가 기호를 얘기를 했죠. 이 비저항은 이 로입니다. 로 쓰는 게 밀도에도 많이 쓰이는 그 기호이긴 한데 로는 이제 구자를 약간 거꾸로 쓰면서 여기를 미분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1 정도. 예. 미분 안 배웠나 아직? 배웠어요. 배웠어? 선행이가? 아니요. 이거 당연하니. 정식으로 배웠어요? 자, 비저항과 전기전도가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이 둘은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역수관계에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얘만 이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로 거의 물어볼 것 같은데 얘도 혹시 모르 찜찜해서 그냥 같이 가르칩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고체 덩어리인데요.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고체 덩어리인데 이 녀석의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R. 그럼 얘는요. 일단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길면 길수록 전자가 뚫고 지나가기 힘들겠죠. 저항이 큽니다. 단면적이 클수록 도로가 넓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차가 잘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가 바로 비저항이 됩니다. 저항의 비례 상수, 비저항.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면은 모양과 형태와 관계없이 비저항은 같지만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저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역수를 취한 게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 분의 1에 A분의 L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 녀석이 각각 명칭을 적어보면 얘가 저항, 얘가 비저항, 얘가 전기 전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기 전도가 잘 되고 전류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면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저항이 작은 거죠. 전기 전도가 잘 된다는 뜻이 됩니다. 비저항은 다 반대죠. 똑같은 모양일수록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은 역수관계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용어에서 그 뜻을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전도도라는 게 전기 전도가 잘 되는 정도거든요. 그게 클수록 저항은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단위는 그냥 심심하니까 해볼까요? 이게 옴이죠. 요거는 이제 미터를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그거랑 이거 곱해서 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옴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이 단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S라고 표기되는 여기 옴분의 1인데 그래서 이 전기 전도를 나타내면은 얘가 지멘스 퍼 미터가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안 낼게요. 지멘스는 뭐 저도 잘 모르는 단어. 지멘스. 시몬스는 그 침대 그 회사 이름이고 지멘스는 이제 그 보일러 회사. 지멘스. 얘는 낼지도 몰라. 얘는 안 낼게요.
얘는 뭐 이 식만 알면 단위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X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보면 이제 얘는 왜 이러나? 자, 유리, 다이아몬드, 황이 이제 절연체로 분류가 되는데 전기 전도도가 보니까 한 10억 분의 1보다 더 작네요. 작고 반도체가 뭐 1전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기 전도도가 도체가 10,000 이상이네요. 거의 뭐 10,000억 이 단위로 가네요. 구리가 전기 전도도가 좋죠. 더 좋은 거는 은인데 비싸니까 구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구리도 꽤 비싸요. 구리도. 알루미늄도 전기 전도도는 꽤 좋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온도에 따른 비저항 그래프인데요. 요것도 이제 혹시나 몰라서 좀 가르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참고 자료 측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보면요,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작아지는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더 잘 전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하 운반자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잘 통하는 거고, 반면에 도체는 거꾸로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전류가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도체는 이미 다 자유전자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연소녀석들이 더 번잡하게 움직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이런 혼잡한 상태가 돼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줄여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게 절연체고 어느 게 반도체고 어느 게 도체인지를 이제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 전기 전도도면 이제 거꾸로 되겠죠. 예, 전부 다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전원 장치를 연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5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마 전구에 전지를 연결해서 불을 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꼬마 전구까지 가가지고 이제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지에 있는 전자가 꼬마 전구까지 가는 데는 수시간이 더 몇 시간이 걸려요. 전자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지를 딱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요 도선을 따라 이러한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지는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빛의 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지에다가 꼬마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전지를 연결하는 순간 전기장이 걸리고요. 그 전기장에 의해서 꼬마 전구의 필라멘트에 있던 원래 있었던 전자가 움직이면서 열을 발생해가지고 이제 빛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여러분 쓰이는 시기에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이제 이 단어에서 계속 나온다 했죠. 요 시기 이제 요게 전지에서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양공은 플러스 전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전자와 양공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양공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요. 1초, 2초, 3초, 4초일 때라고 보면은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전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비어 있는 상태 양공을 채울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이제 이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채우면 이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얘를 채우면 이 상태가 되니까 시간대별로 보면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대에서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도대에서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체와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인데요. 학생 A 한번 볼까요? 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있는데 모두 다릅니다. 원자가띠는 이제 10의 수십 승계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사실 모두 다르다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오답으로 많이 만듭니다. 모두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자세하게 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화학에서는 배우나? 그 전자가 같은 방에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두 개 들어가지잖아요. 네. 그 두 개는 에너지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르다 해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되는데,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그냥 다르다가 맞는 걸로 그냥 간주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이제 다르다라고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 모두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답으로만 나왔습니다. 학생 B는 일단 맞겠죠. 여학생이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이 좀 주로 맞는 추세입니다. 예. 옛날에 철수가 주로 맞았는데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반도체에서 봐라, 얘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 얘네들은 틀렸다라고 고개를 흔들고 있죠. 네.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가띠에 양공이 생기죠. 학생 C는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보다 좋아. 그 말은 반도체가 도체보다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건데 틀렸죠.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거는 전류가 잘 통한다, 이 틈이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저항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만 맞으니까 우산을 써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2020년 11월 수능 1번이 아니고 4번이네요. 다음은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면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합니다. ABC의 기역과 길이를 측정하고요.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서 ABC의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잘 보면 이게 멀티미터인데요. 눈이 잘 좋으면 좀 보일 텐데 요게 옴 표시예요. 옴 표시.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제 손잡이에 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 녀석의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그래서 저항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나닷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X의 전기 전도도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역은 뭔지 유추를 해볼까요? 이 기역이 뭔지 유추해 보면 단위가 나왔으니까 사실 유추가 가능합니다.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뭐의 단위입니까? 면적이죠, 면적. 면적이고 얘는 길이고 얘는 저항값이고 얘는 전기 전도도입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적어보면 저항은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A 분의 L이죠. 그러니까 요 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일정한 값들이 있어요. 보면 단면적 일정하죠. 얘는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상수가 됩니다. 전기 전도도가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물질 X로 이루어진 막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 실험에서는 길이만 달라지니까. 그러면 길이가 1cm일 때 니은이고 2cm일 때 50이고 3cm일 때 75예요. 1대 2대 3, 1대 2대 3이 되는 거죠. 이거 비례 관계니까. 그럼 얘는 몇 cm가 되겠노? 몇 킬로옴이 되겠노? 25킬로옴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죠? 그리고 니은은 50보다 작습니다. 25죠. 그다음에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X의 비저항은 막대의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비저항 전기 전도도는 그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와 같으면 같습니다. 그래서 DD에서 3번이 답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엔드멘트가 없습니다. 삼박하게 오늘은 여기까지.